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문제집의 답안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2학년인 첫째가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첫날 수업을 받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문제집 답안지를 걷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첫 수학학원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답안지 걷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대비를 미처 못한 거죠. 아이와 저는 문제집의 답안지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돌려주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돌려받았습니다. 학원 선생님과 제가 통화를 직접 했는데요. 답안지를 걷어서 전부 버리신다고 해서 아니 출판사에서 공들여 이렇게 답안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왜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말로는 못하고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집의 답안지를 가정에서라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떠세요? 평소 아이들 수학 문제집 답안지는 정답 맞추실 때만 보시나요? 저와 아이들은 답안지를 문제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집의 예를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답안지 활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학 문제집의 답안지를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 집 답안지 활용 방법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학 문제집의 답안지는 문제 해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내기 위한 과정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맞췄지만 5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꽤나 있는데 그럴 경우 답안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쌓이면 나중에 그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문제집의 풀이를 마구잡이로 쓰면서 푸는 것보다는 풀이노트에 정리하면서 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런 5개념이나 어긋난 풀이 과정도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헌데 풀이 노트를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문제집에 풀어야 맛이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럴 땐 문제 밑에 있는 빈 공간에 최대한 정리를 해서 풀도록 하면 됩니다. 사실 답만 맞추는 채점을 하면 엄마는 편하긴 한데요. 풀이 과정까지 살펴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신경도 써야 해서 정성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학원에서 빈틈없이 공부시킬 거란 확신이 드는 경우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학원 찾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공부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엄마표 공부를 시키시든 학원을 보내시든 아이들의 문제집은 직접 채점을 꼼꼼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필사를 하면서 정확한 풀이 과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안지를 보는 것은 좋은데 모를 때마다 보는 것인지 어떤 때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저와 아이가 만들어둔 답안지 활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이의 수학 공부를 지도하는 방법은 우선 하루 분량의 문제를 풀게 하고 답을 맞춥니다. 틀린 문제나 풀이 과정이 잘못된 문제에는 V체크를 하고 손을 대지 못한 문제에는 별표를 합니다. 그 다음 V와 별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가 다시 풉니다. 이렇게 아이가 다시 푼 문제를 채점하면서 실수한 것을 고치거나 오류가 잡힌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면 풀었지만 틀린 문제와 풀이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들만 남게 되죠. 이 문제들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다른 날 오답 노트를 다시 풀게 하는데요. 그럼 아이는 같은 문제를 3번 풀어보는 것인데 그런데도 틀리거나 손을 대지 못하는 문제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답안지를 보고 필사를 하게 합니다. 첫째가 중학교 3-2를 공부했을 때 필사했던 것인데요. 도형을 좀 크게 그리면서 풀이 과정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도형까지 그리지는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는 시간이 좀 걸려도 직접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네요. 이렇게 답안지 필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아이가 아닐 경우에는 엄마가 시킨 것이니 기계적으로 따라 적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풀이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적어 나가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항상 필사한 문제들 중에 랜덤으로 몇 문제를 설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엄마가 설명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이는 모든 문제를 설명 가능할 정도로 숙지해 놓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끝나면 며칠 후에 오답 노트를 다시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했던 문제를 정확한 방법으로 더 잘 풀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험 전날이나 당일날 체크하는 실수 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풀이 과정을 외우지 말라고 당부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하나 잘 풀려고 필사도 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풀이 과정을 외우지 말고 생경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개념으로 풀어야 하며 각각의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익히라고 자주 말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엔 아이가 풀어놓은 문제집을 채점하고 다시 풀어보게 한 다음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는 문제는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설명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자기가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더라고요. 헌데 답안지를 활용한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풀이 과정을 익히게 되어서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답 노트로 만들어 풀고 최종 실수 노트가 만들어지기까지 모르는 문제를 5번 이상 풀어보는 것인데요. 한 문제 한 문제 가르쳐주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될 뿐 아니라 학습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문제를 오랫동안 끙끙대며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건 준심화나 심화 문제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라 생각하고 개념을 공부할 때나 기계적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응용 문제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한 문제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답안지를 활용해서 개념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념과 응용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준심화나 심화 문제에서는 절약한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해답은 하나이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내가 푼 풀이 과정과 답안지의 풀이 과정을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풀이 과정을 보완할 수도 있고 새로운 풀이 과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답안지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중등수학 3-1 개념 원리의 답안지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채점 요소를 상세하게 표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으면 답을 맞췄다 해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 받지 못하는 거죠.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 요소가 적혀 있는 문제들은 좀 더 세심하게 풀이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채점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참고해서 내신다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한 분이 한 문제 개발해서 만들어내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채점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부담이 없으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답안지에 채점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고 아이에게 좀 더 관심 있게 풀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장점은 자신감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집의 답안지를 잘 활용하면 문제의 정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높아지면 다른 과목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일 테고요. 이렇게 수학 문제집 답안지의 활용 방법과 장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답안지의 활용 방법이 떠오르신 것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집인 수상의 센 문제집을 보면 문제 부분과 답안지 부분의 두께가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답안지의 비중이 높은 문제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답안지 제작에 공을 들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답만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